그렇다면 왜 싱크홀이 발생했고 정말 혹시 이게 무너져 내리는 것은 아닌지 전문가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상가 건물에 있는 분들 깜짝 놀라서 모두 대피했습니다. 그리고 네네. 지금 화면 보니까 이 기둥 자체가 막 금이 가고 있고요. 네네. 가장 궁금한 게 이게 지금 무너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무너질 가능성은 있고요. 예. 근데 요번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그 백석역에서도 한번 그랬었어요. 그랬어요. 예. 여기 일산이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 그 강이 많았는데 매립 지역들이에요. 모래가 많아가지고. 그렇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왜 같은 지역이라도 뭐 종로나 이런 데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네. 거기는 안반이 많고요. 여기는 옛날에 모래들이 많았는데 거기다가 흙으로 매립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예. 그럼 지금 어느 정도까지 대피를 해야 되는가? 일단 인명 피해가 안 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지금은 원인 파악이 제일 중요한데요. 네. 근데 이 지역에서 몇 번 지금 그런 징후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일산에서도 몇 군데 있었거든요. 예. 지금까지 몇 년. 왜 그런가 하면 할 때마다 제대로 된 원인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아. 그러니까 땜질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근본적으로는 이 일산 이 지역의 시에서의 땅 속의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지역이 지질이 좋고 나쁘고를 판단해서 업자들이 거기에 따라서 공사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 지질에 네, 맞게끔. 네. 그러면 됩니다. 근데 업자들은 자기 땅만 알지 그 주변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모르거든요. 네. 당연하죠. 그런 거에 대한 기본 자료들은 땅속 자료들은 다 일산시에서 제공해 줘야 되는데 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땅 밑속 지도도 그리고 지질까지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이군요. 네, 선진국에서는 전부 예. 다 한 80년도, 90년도는 전부 다 완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되지 않고 2014년도에 잠실에서 그 롯데월드 그때 할 예. 때 그때 이제 시작해가지고 네, 네. 아직도 땅속 지도가 완성을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2009년도에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이미 만들었습니다. 서울에서도. 네. 서울의 땅속 지도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15년 후에 2014년도에 잠실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만든 그 지도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때도 15년 지나서 보니까. 네. 그게 왜 그냥 만들어 주더라도 그게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네. 예. 인허가 할 때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이번 사고 제대로 수습하면서 한번 지도를 전국적으로 한번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예. 네, 만들더라도 그거를 만들어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걸 또 제도화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왜 생기냐면 지금 마두역이나 이런 데서 지하수를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뽑아내면 흙이 두꺼운데 지하수를 뽑아내면 흙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지금. 그렇군요. 지금 어디서 그 지하수를 뽑아내고 있는 겁니까? 마두역도 그렇고요. 그리고 각 지역에 지금 큰 건물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지하층을 팔 때 지하층에서 물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저희 일반인들은 화면이 몰라서. 나오는데 화면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네, 일반인들은 지금 모르는데 그 지금 지표면이 지표면에서 한 5m 밑에 지금 지하수가 있거든요. 네. 아, 근데 그거를 뽑아내니까 지하수가 내려가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예. 물이라는 물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물이 뜨거든요. 네. 그 물을 띄우는 힘이 있어요. 그래도요. 근데 흙에는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흙처럼 보이지만은 현미경으로 보면은 50%는 흙의 입자고 50%는 공기인데 거기 물이 들어가 있어야 물이 힘을 50%를 받치고 있는데 네. 물이 빠지니까 흙이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꺼짐 현상이 발생을 네, 하게 되는 그런데 거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무너지면은 파보면은 노후 관로가 물이 막 새거든요. 그게 노후 관로인 줄 알아요. 노후 관로는 결과인데 왜냐하면 땅이 지반이 침하되니까 거기에 있는 관로들이 같이 침하되면서 이음매가 벌어져가지고 물이 새니까 싱크홀이 생기는 건데 파보니까 꼭 노후 관로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괜히 땜질식으로만 가니까 이런 일이 잠깐 발생하는 교수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단 현장 보면요. 네. 건물 앞에 지하철역이 바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그거는 근본적인 대책이고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이게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라는 점에서 조금 저희가 주의해야 되거나 조심해야 될 점이 없을지 지금 대피를 해야 되거나. 받다고 보는데요. 네. 제가 뭐 인허가 할 때부터 여기를 이런 지역이니까 네. 이거를 감안하고 하라고 했어야 되는데 업자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못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피하는 해야 게 되나요? 제일 지금 원인 파악이 네. 제대로 안 되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지하철에서 물을 뽑아내지 않으면 지하철은 무너져요. 네. 그러니까 뽑아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배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공사비가 비싸요. 그래서 전부 다 물을 안에서 뽑아내죠. 예. 그게 싸거든요, 그게요. 그러니까 시멘트 콘크리트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물을 뽑아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대피하는 방법밖에 네네. 지금 그래서 현재로서 지금도 원인 방법이 해가지고 없다. 그 기초 문제부터 좀 제대로 하는 게 기초가 제대로 돼 있는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아,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이번 그 붕괴의 원인을 분석할 때 네네. 지하철역의 아래에 흐르고 있는 그 물을 계속 퍼내면서 그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는 건물들도 많이 10m, 20m 지하층이 돼 있잖아요. 예. 그걸 물을 같이 뽑아내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뽑아내니까 지하수가 내려가는 게 당연하죠. 예. 네. 그러니까 인허가 할 때 너무 많이 건물들 지을 때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그래서 거기는 배수 터널을 하거나 배수로 하도록 공사를 이렇게 자, 관리 그렇다면요. 감독을 해야 예, 지질이 문제라면은 그 주변의 건물들도 지금 다 그 지하 기반이 상당히 부실하고 언제든지 저렇게 기둥이 이렇게 금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그렇지만은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알고 사전에 그 기초를 파일로 저 안방까지 밑에 박았거든요, 전부 다요. 여기는 아마 그게 아마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발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아, 네, 그러면 예, 예. 건물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네. 그래서 그거하고 이제 치마하고 건물의 기초하고 타입하고 상황이 어떤지 상황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거든요. 네네. 이런 전조 증상을 알면 혹시나 그 주변에 다른 건물들에서도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떤 전체적인 전조 지지를 증상이 지금 있어요? 모르기 네.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장님식이거든요. 하나만 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하나하나만 땜질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전반적으로 네.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질 그 지역 각 지역마다 지질도가 필요합니다. 땅속 지질도가. 예,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기둥이 파열되기 전의 모습 그리고 지금 보이는 건 후의 모습이거든요. 화면이 도로가 좀 밑으로 다른 이렇게 살짝 예, 부져 앉아 모습을 있는 볼 수 아, 상황이에요. 이제 쉽지 않아요. 지금 무슨 원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기초 문제인지 아니면 지하수를 뽑아내서 문제되는지를 예. 예. 사전에 저거 왜냐하면 기존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예. 지금 파악하기가 저게 보면은 계속해서 땜질을 해온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밖에 지금까지 그래 지금, 왔기 때문에 예.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 그런 식으로밖에 이 건물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까? 그러니까 발생을 하고 나면 땜질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저 원인을 멀리서 산을 볼 파악을 때요. 못하는 산을 걸까요? 멀리서도 봐야 되고 나무도 봐야 되는데 네. 지금 나무만 보고 있는 겁니다. 나무가 썩었다고. 그러니까 멀리서 산에 볼 때는 다른 주변 나무들이 나무 크면 조그만 게 자라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는 게 필요한데 그러면 땅 속에 지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네.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지질하는 전문하는 공무원이 별로 없고 네, 주로 네. 토목지 공무원들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마주역 일대에 사는 주민분들은 네, 앞으로 제2, 제3의 이런 붕괴 위험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네. 어떻게 그 전조 증상을 어떻게 알아야 하고 그러면 지금의 그 지하수가 원래 지하 한 지표면에서 5m 있으면 지금 한 7, 8m 내려갔을 거예요. 5m 내려갔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구조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예. 네, 원래는 그 전부 다 건물들이 한 5m 밑으로 5m로 알고 설계를 했는데 지금 지하수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집안에 지금 응력이 바뀌기 때문에 네.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됩니다. 지금 지하철 3호선이 옆에 지금 계속 운행 중이거든요. 네네. 뭐 운행 중단이라든지 일시. 지하철은 자기는 괜찮습니다. 지하철 괜찮은 네, 거예요? 자기는 괜찮은데 주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지하수를 뽑아내면은 자기는 안전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수근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님이 이 지질 쪽으로는 굉장히 네. 많이 분석을 하셨고 그래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 시 당국이나 일산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